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제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요새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방역도 한계에 부딪힌 것 같고 정부가 지금 이 가을에 접종을 한 70% 정도 보면은 집단 면역이 생길 거라고 예견을 했습니다만은 집단 면역은 고사하고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머지않아서 지금 이 겨울철에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빨리 이 방역 체계 전환을 갖다가 좀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긴급 사태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한 대처를 갖다가 강구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난 작년 3월 달에 참 K방향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서 우리가 가장 코로나 대책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전에 메르스의 소위 방역 긴급 체계를 활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갖다 맛보았는데 이게 코로나 경우에는 변종이 자꾸 일어나고 이게 장기화되니까 그 방역 체제 자체가 별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역 체제에 제대로 된 전환을 갖다 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갖다가 이루게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이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근거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판단으로다가 방역을 갖다 실시하고 좀 선전에 겪어보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소위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이러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나마 소위 위드 코로나를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이 방역 체계 자체 접종 이 백신 접종 이런 문제를 갖다 보다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하고 이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한 이 상황을 갖다가 좀 명확하게 공개하는 그러한 입장을 갖다가 정부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얘기한 소위 100조라고 하는 그 기금을 만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러한 것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게 무슨 여당 후보와 협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착각을 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가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내년 5월 9일까지 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정부와 상의를 해야 할 것이지 자꾸 야당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통령 선거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이해를 갖다가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선거대책위원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에 관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하는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원래 이 정책은 지금 원희룡 정책총괄위원장께서 모든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서 한 목소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는데 이게 각기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관에서 후보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절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점을 이 선대위의 정책 관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참 주의 깊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있었습니다. 한 6개월 연장하는 거였죠. 코로나 상황도 있고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지난 9월 달에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의 특별대출 그 사전 채무조정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재연장을 해줬거든요. 그게 무려 220조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뭐 이 액수는 거기에 비해서 비할 바가 아니지만 또 지난주에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뭐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려서 다시 그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유예 조치가 이 코로나로 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코로나 이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코로나 뒤에 지금 경제 실정이 숨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영향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이 심각했고 그것이 다 이제 합쳐져서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와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도와드리고 또 유예 조치도 하고 해야 됩니다만 하여튼 이 뒤에 문재인 정부 실정을 감추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돈이 저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죠. 2003년도에 카드채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굉장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220조 넘는 200조가 넘는 이 돈들이 정부가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것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비 위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유예 조치만 하지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이런 의지나 또 그런 방안은 지금 전혀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은 다음 정부에게 그 짐을 그냥 갖다 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갑게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예 조치를 앞세워가지고 실정을 숨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알고 비판하고 또 따져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아주 큰 문제가 된 소위 카톡 검열법에 대해서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으로 옹호했습니다. 자유에는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표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독재자나 쓸 법한 표현인데 민주당 후보가 썼다는 것에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많이 들어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 전에는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찾아갔다가 순차적으로 차단당하고 비추를 먹어가지고 게시글이 그렇게 삭제되는 해프닝까지 그런 망신을 당했는데 2030 그들의 표는 탐이 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는 제한하겠다고 했으니 2030 세대는 당연히 김남국 의원과 이재명 후보의 그런 행동을
도발과 조롱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 보장에 위배됩니다. 또한 실제 N번방 사태의 매개가 되었던 텔레그램은 실질적으로 규제하지도 못하고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규제를 부과하는 이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하태경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우리 당에서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주신 이수정 공동선거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데 이어서 같은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아동 청소년 성매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성범죄는 정말 과거에 비하여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취한 소위 이제 뭐 10만 명 이상 회원이 되는 그러한 이제 플랫폼들에 대하여 검열을 하는 이런 일종의 일반 제지의 형태의 단속으로는 사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 서버 기반은 하나도 지금 전혀 단속이 안 될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목적 조항인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N번방 방지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지난주 월요일 날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피해자 정책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쪽 입장은 일반 제지는 아니다. 특수 제지로 대응하겠다. 결국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겠다라는 게 저희의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국민의힘이 N번방 방지법을 총체적으로 다 반대하는 거냐 이런 질문은 사실은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아주 심각하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대안, 그리고는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타겟팅하는 IT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발언을 아직 하지 않으신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들 중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이용호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오늘까지만 제가 호남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내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사실 호남은 그동안 민주당에게는 잡은 물고기나 같은 처지였습니다. 원래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안 주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호남에 늘 선거 때만 존재를 합니다. 선거 때 내려와서 정말로 여러 가지 핑크빛 공약을 하고 선거 끝나고 나면 나물러라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떠냐? 잡은 물고기도 아닌데 먹이를 안 줄 뿐만 아니고 또 선거 때도 사실은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만 신경 쓰면 호남에서도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희망 고문했던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조금만 옆에서 터치해주고 힘을 실어주면 정말로 시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라북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 같은 거 사실 공감대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그 금융 제3 금융도시 지정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면요 전북이 분위기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이 호남을 불모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조금 미진한 부분 좀 채워주시면 전북도 얼마든지 희망의 땅으로 호남도 불모지가 아닌 정말로 기름진 땅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꼭 이 부분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